20세기 중반 들어와가지고 이제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운영을 했는데, 외국에 있고,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 관리하기가 참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 그러고 보니까 각자 이민 들어온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알아서들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거는 이제 중단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주 간단한 예로다가, 식탁 매너가 있잖아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럴 때, 식사하는 매너가 있고, 엘보를 그 식탁 위에 올려놓는 거는 아주 안 되는 거죠. 노노죠. 이제 미국 식사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미국화되었는지 빨리 알아보려면은, 저 사람 식탁에 앉아가지고 냅킨부터 펴서 무릎에다 이렇게 놓고 일어나. 그걸 하나 안 하나 보면 이제 그게 인디케이션이 돼요. 얼마나 미국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놀이하는 넓적한 이제 접시 같은 게 번지잖아요. 잔디밭에서.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도 이제 판단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그래요. 사용하고 나서 이제 나올 때 문을 한 3분의 1 정도는 열어놓는 거예요. 그냥 닫아버리든지 활짝 열어놓는 게 아니고 3분의 1쯤 열어놔가지고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스포츠나 팀, 선수 이름들 뭐 힘 다 잘 알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좋아하는 영화, 배우 이름,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름 얼마나 잘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식 사고방식을 많이 픽업을 했나.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빨리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미국화되어 있나, 미국에 와서 살게 된 지 몇 년이나 되었나, 그죠? 얼마나 미국 사회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나. 나는 미국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좀 뭐 컴포러블하다, 이제 그러냐 못하냐, 그런 거. 또 더 알고 싶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예술 계통이나 뭐 아니면은 우리가 약을 많이 먹는데 약에 관한 거라든가 법에 관한 거라든가 자기가 알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있으면은 자기가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탐구를 해야죠. 물어보고 웹사이트 뒤져보고. 이제 미국을 이제 어떻게 배우느냐 이거죠. 미국을 배우는 방법. 친구를 통해서, 특히 미국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텔레비전, 웹사이트, 책을 보고 뭐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배우나. 이제 시니어 스쿨에서 영어 이제 반이 있는데 그런 데를 통한다든가.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미국을 배우는 선생님이나 어드바이저나 아니면은 멘토는 이제 보조,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 멘토라 그러죠. 이런 사람을 한두 명씩 또 가지고 있는 좋아요. 뭐 하다가 텔레비전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럼 이런 멘토, 특히 미국 사람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게 뭐냐. 그럼 많이 알게 되죠, 그죠? 한국 사람 이제 좀 미국화가 많이 된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이렇게 뻗쳐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꾸 획득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sit and wait 하는 사람하고 go and get it 하는 사람. sit and wait 하는 사람. sit and wait 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있는 사람이고 go and get it 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sit and wait 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있는 사람. go and get it 하는 사람은 그냥 뭘 하는 사람. 그러니까 sit and wait 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있는 사람. go and get it 하는 사람은
우리는 모두 고앤 게릿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미국에서 성공하고 미국 빨리 적응하려면, 그렇죠? 내 자세에 따라서 그 이제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미국화 지수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English skill, 그 다음에 pronunciation 발음, 영어 능력이 이제 얼마나 되나, 그거를 자신이, 그래? 네. 그 1번 English skill을 해가지고, 내가 대화하는데 조금 힘들긴 하지만 충분히 내 의사 표현할 수 있고, 뭐 좀 묻고 대묻고 하면은 이제 알아듣겠다. 이제 그 정도 되느냐 못 되느냐. 그래서 스케일을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10이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1이 제일 이제 비기너 스킬이라고 그러면 잉글리시 스킬에 대해서 내가 뭐 한 4.5 뭐 6.5는 되겠다 하면 자기가 이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쿨, 그 미국 학교에 재학한 경험이 있나 없나. 직업 학교도 해당돼요. 이제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영어로다가 강의를 들어서 내가 이해를 했다. 그리고 시험도 봐가지고 패스했다, 못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미국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입법, 사법제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나. 그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법적 신분, 영주권 가지고 있나, 시민권이나 기타. 그래서, 귀화 시민이 된다든가 그런 데는, 법적으로 그 미국화는 된 겁니다. 근데 영주권만 계속 갖고 계시면, 아직 미국화는 덜 된 거예요. 법적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문화를 이제 많이 알아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TV 방송도 보셔야 되고, 7번째가 이제 연방, 스테이트 주, 카운티 선거에 이제 투표 참여를 했나 안 했나. 많은 경우에 투표 참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셔야 돼요. 경험삼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미국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나도 투표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투표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조그만 스티커 붙여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8번이 이제 인구 센서스를 이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들과 그룹 활동을 이제 참여하고 있나 없나, 한 적이 있나 없나, 앞으로 이제 하겠다. 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또 점수를 매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방식. 한국식으로 사고하느냐, 미국식으로 사고하느냐. 40년, 50년 돼도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많으세요. 그럼 미국 와서 살면서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참 어렵고, 따라서 내가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기는 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주제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캐러고리가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집을 소유했다든가, 자동차 소유했다든가, 미국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다음에 다문화 경험과 숙지도, 미국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스페니쉬 계통도 있고, 포르투갈 사람도 있고, 뭐 브라질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있고, 오죽 많아요. 멀티컬처에 대한 경험과 숙지도, 그 다음에 피플 스킬은 대인관계죠. 대인관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하고, 요령껏 하고, 많은 경우에 자칫하면은 이제 대화하다가 이게 아규먼트가 돼버려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가지 말아야죠. 대화를 어떻게 끌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좋게 끝날 수도 있고, 좀 기분 나쁘게 끝날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면 그렇게 돼요.
자기 주장을 가능한 한 이제 자제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컨셉트인데 한국식 리더십을 생각하냐 미국식 리더십을 그 큰 차이가 뭐냐면요. 한국식은 우리가 권력주의랄까 전통주의랄까 한국 사회나 동양 사회는 이 리더십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명령계통 이런 걸 리더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익스트림한 군대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지만 이 민간인 사회에서 이렇게 미국식 리더십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돼요. 리즈닝을 대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이거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플루언스를 주는 거예요. 그게 미국식 리더십입니다. 그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컴퓨터 스킬이 필요하죠. 데스크탑, 랩탑, 노트북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건 전혀 모르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애널로그야 그냥 옛날식으로 말이죠. 전부 페이퍼로 해야 되고 뭐로 해야 되고 이제 온라인으로 못 하고 전부 이제 구식으로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셀폰 스킬, 셀폰 다 갖고 계신데 셀폰에서 그 기능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한 20%, 30% 쓰시면 많이 쓰실 거야. 거기에 70% 이상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건 관심도 없고 쓰시질 않는데 그 자꾸 하는 거예요. 익스플로어 해가지고 알아내고 이제 써먹고 뭐 이러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두 번째인데 우리 한국 분들이 judgmental or prejudgmental 우리 애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뭘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게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그 오빠 엄마 그 어떻게 미리 그걸 다 정하냐 이거야. 프리저지 해버려.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 그래서 뭐가 하나 탁 나오면 그건 되고 안 되고 당장 판단이 돼버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말로 표현해가지고 반대를 안 해요.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항상 뉴트럴한 스탠스, 중립적인 스탠스를 지켜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뭐 하면 그때서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당장 예선 녹가 그냥 금방 나와버려요. 애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우리도 애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는 사실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피드백을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opinionated or being neutral 지금 이제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무슨 사안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그 관점이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오피니언이 탁 나와버려. 뉴트럴하지 못해. 미국 사람들은 그냥 뉴트럴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노력을 해요. 그리고 먼저 표현을 안 합니다. 이제 그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오피니언을 미리 말해버리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이미 알아버렸어. 근데 상대방은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럼 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인지 몰라. 그럼 그만큼 나는 불리해지는 거죠. 전략적으로 불리해져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또 많은 이제 코멘트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뭐 누가 어떠냐, 레코멘드 할 수 있냐 이러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제 해요. 그 사람 잘 훌륭하고 이제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다. 근데 레코멘드 할 수 없는 사람 같으면은 일체 말을 안 해요. 녹화면. 그렇다고 해서 말을 대놓고 나 그 사람을 레코멘드 못한다 그런 얘기는 또 안 해요. 레코멘드를 안 하면은 그거는 네거티브예요. 미국 사람들의 그 표현 방법이나 사고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라디오나 TV 쇼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느냐.
특히 이제 레이트 나이트 쇼 같은 건 밤 12시 돼가지고 하는 그 조크도 많이 하고 그런 쇼들이 있어요. 그런 것 좀 들어보시면은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학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유머도 이제 미국식 유머냐 한국식 유머냐 이제 그 미국식 유머 센스가 있어야 되죠. 그런 거를 빨리 픽업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이제 속담 격언들이 많은데 그거를 좀 많이 이제 픽업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홈 레미디라고 그 가정요법, 그죠? 이제 가정요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이제 손자 손녀들이 이제 배가 아프고 이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븐업이나 콜라 같은 거를 뚜껑을 따가지고 다 김을 빼요. 그러면 달콤한 물만 남잖아요. 그걸 먹여요. 그러면 아픈 배가 낫고 이러거든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홈 레미디 요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우는 데는 항상 헝그리해야 돼. 그냥 난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그러면 안 돼. 항상 뭐 배울 거 없어, 뭐 뒤져가지고 이제 배워야 돼요. Hungry in learning. 제가 오늘 그 강의 중에 한 가지 워드를 이제 가져가겠다. I want to pick up one word, one sentence. 그러면 be hungry in learning. 그거 하나만큼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가실 때.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셔야 돼. 그러면은 많은 게 좋아집니다. accultur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화적 동화라는 건데,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컬라이드하고 서로 인터페이스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겨요. 그 두 개가 합해지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acculturation이라는 말로 이제 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미국 살면서. 미국 사회 적응의 중요한 주제들을 보면은 이제 영어하고 소통 능력, 문화 적응과 종족주의의 애착. 우리 한국 분들이나 스페니시 계통도 그렇고 중국, 일본 사람들 미국 문화를 알고 동화되고 싶으면서도 내 문화에 대한 그 애착이 있어.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인 타운이 만들어지고 중국 타운이 만들어지고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문화적으로 같으니까 이제 사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그 종족주의라고 거기에 애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상호 충돌하는 거죠. 잘 조화를 이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 능력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고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속인다든가 뭐 법을 어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 미국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이 기여할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앞으로 한인 사회가 성장하려면 로드맵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건전한 한인 사회를 만들고 미국에서 미국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다른 종족별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빅픽처, 큰 그림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시니어들이 그럼 할 일이 뭐냐, 그런 부분들 정직하고 당당하고 이런 거를 자손들한테 전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저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인들 특히 보면은 적응하고 미국 문화를 받아들일 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도매금으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건 나 좋아요. 이거는 받아들여, 저거는 안 나아요. 선택적으로 이렇게 이제 미국 문화의 일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이민학자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한인사회에 알려서 그걸 실천할 수 있게 있는 그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멜팅 팟 컨셉트예요. 영광로. 커다란 선이 있고요. 서클이 있고 조그만 버블들이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동화하면서 미국 문화에 용해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하나의 멜팅 팟이 되는 그런 컨셉트고요. 오른쪽은 커다란 이제 미국 사회가 있고 각 종족들의 사회들이 조그만 서클들이 이렇게 일단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샐러드 볼 같은 그런, 이제 샐러드 볼 안에는 스페니치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인그리디언트들이. 그러나 그것이 이제 커다란 버블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부분적으로 용해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두 가지 그 모델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이냐? 옛날에는 왼쪽을 많이 선호하고 그러는데 하도 많은 종족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모델이 생겼어요. 그 학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저 안에서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경우 보면은 사실 커다란 서클을 조금만 서클인데 그 안에 있다 보면은 영어도 할 필요 없고 한국 사람 사회에서 영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그러나 한계가 생기고 말할 뿐이죠, 그죠? 커다란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왼쪽에 포인터가 있던가요? 네, 있어요. 빨간 거? 네. 이거 보시면은 여기는 미국 컬처예요. 여기는 한국 컬처예요. 한국 컬처도 지키고 미국 컬처도 예스야. 그러면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예요. 두 컬처가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고 미국 컬처 yes, 코리안 컬처 no. 그러면은 미국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assimilation, 동화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메리칸 컬처는 no고 한국 컬처 yes 하면은 separation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marginalization은 뭐냐면 한국 컬처도 싫고 미국 컬처도 싫어. 나 다 싫어.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냥 우울하게 혼자 사는 거예요. 뭐 인터페이스도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이 마지막에이션으로 빠지면 안 돼.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separation보다는 이제 integration 아니면 assimilation. separation 하다 보면은 미국 사회를 이제 이해 못하게 되죠. 요거를 내가 저기서 어디에 속할까?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 separation state 했는데 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 문화도 좀 받아들이고 미국 문화를 좀 알아야 되겠다. 왜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사는 사회고 걔네들을 같이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separation 해가지고만 살 수는 없죠.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생각한 거고요. 이 미국 사람이
해외에서 들어온 이민들이 뭐를 해주면은 아마 미국화가 될 거다. 미국 사람들하고 아마 비슷해질 거다. 그런 팩터들을 10개를 잡았어요. 10가지를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익숙해지면은 미국 사는데 미국에 어딜 가더라도 다 통용이 될 것 같다. 네,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존 에릭 조단이라는 사람이 2016년도에 이제 만든 건데 10 Steps to Americanize Yourself. 이 웹사이트에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wak자지껄하고 서로 이제 하는 건데 10 Steps를 이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 둘 이제 말씀드릴 건데 무엇이 미국인으로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미국은 다양한 나라이지만 다음 10가지 재능을 꼽으면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과거 500년 동안에는 매틱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됐는데 과거 150년 전이나 지금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게 좀 더 복잡해졌다는 거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우리들을 다 이렇게 타이시킬 거냐, 다 이렇게 연결시킬 거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10가지를 하면은 보스턴을 갔든 뉴욕 갔든 샌프란시스코나 달라스, 셰인, 와이오밍 이런 데 가도 아마 통할 것이다. 이제 그런 걸 10가지를 제시했어요. 우선은 간단한 말 재능을 이제 가져야 된다. how are you, what's up, 이렇게 캐주얼한 대화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어디 가서 가스스테이션을 갔든 식당에 갔든 마켓에 갔든지 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how are you나 see you later, goodbye, what's up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캐주얼하게 대화하는 거지, 이 안에 시리어스 해가지고 내가 당신 어떻게 지내 이렇게 대답을 기대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대화들이거든요. 이런 a skillful small talk, 간단한 말 재능 이런 거는 이제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 중에서 특히 맨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가지고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해요.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의견이 너무 강하고 그 사람 너 그거 아니야. 꼭 내 말, 아니라는 말을 꼭 해야 돼. 우리 한국 분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아규먼트로 끝나고 얼굴 붉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토픽이 politics나 religion, 종교, 정치, 종교, 그 다음에 이제 당신 이제 돈 얼마나 버냐, 굉장히 개인적인 거, 프라이빗한 거.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스스럼 없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러는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아니거든요. 그런 지경까지 가지 말라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claim your own audio space, 음성 공간 확보. 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있고 이제 디너 테이블 같은 거 말이죠. 식당 같은 데서 막 크게 떠들어. 그 옆에 사람들한테 방해되잖아요. 또 옆에 사람 막 크게 떠들어. 그럼 나한테 방해되고. 이제 그런 공간 개념, 서로 대화하는데 그 공간 개념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골프 치는데 골프장에 가잖아요. 이제 미국 사람, 네 사람, 한국 사람, 네 사람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한국 사람이나 이제 중국 사람이나 이제 골프 치는 사람들이
조금 시끄러워. 말이 커. 말소리가 커. 미국 사람이 꽤 교양합니다. 이제 아무리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라도 조용히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그 문화적인 차이인데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겐 헌팅. 우리 한국 분들이나 어느 나라는 뭐 다 바겐 세일 같은 거 할 때 그 이제 낮은 값으로 다 사고 그러는데 항상 이제 미국 사회도 그 딜을 해야 되고 가령 50% 오프라 그러면 두 개쯤 사두면은 나중에 더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이제 백에다 싸가고 이러잖아요. 도기백하고 그러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미국 문화도 한국 문화하고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하고, 네 번째는 이제 팁인데, 팁을 얼마나 주느냐 항상 이제 그러는데, 보통 이제 15% 정도를 미니멈으로 보고, 20% 이상 주면 뭐 굉장히 좋고, 근데 우리 애들이 이제 같이 이제, 디너 하러 나가고 이럴 때 이제 팁 주고 그러잖아요. 팁 적게 줄까봐 와서 들여다봐. 좀 많이 주라고. 우리 부모 애들이 작거든. 그래서 20% 이상 주라고 말이지. 막 주라고 막 옆구리 찔려고 막 이런다는 그 애들이. 근데 사실 그게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동양인들 혹은 한국 사람들이 인상을 달리 하게 돼요. 그 식당 그 웨이터들의 웨이트레스 식당 주인들이 볼 때, 야 코리안들 짜다, 코리안들 뭐 괜찮은데 뭐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액수가 큰 건 팁 주는 거. 그렇지만 뭐 우리 말이 있잖아요. 개같이 걸어서 정승처럼 써라.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몇 푼 안 되는 거라고. 정성같이 쓰셔도 좋겠다. 이제 우리 인상도 좋아지고. 그래서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또 바 같은 데 갔을 때 요새는 보니까 뭐 가격이 나오고 그 밑에 이제 10% 팁은 얼마고 15% 팁은 얼마고 20% 팁은 얼마고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더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주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렇게 편리하게 해주도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파이널 가격에 이미 팁이 들어있어. 근데 팁을 또 주는 수가 있다고. 예,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 이게 팁이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팝 문화인데, 뭐, TV도 그렇고, 뭐, 웹사이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그 팝 문화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캐치업 하면 참 어렵잖아요. 젊은이들은 이제 그거 잘 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거기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 할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대화할 때, 이제 그런 그 가십거리나 뭐 그 전날 TV에 뭐가 나왔다든가 뭐 이런 거는 좀 알아야지 그 다음날 어디 가서 대화가 된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핫하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Ocean of Internet Memes. 이 memes가 뭐냐?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머 아니면 유행 뭐 이런 거를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만 있어라. 이게 좀 바뀌었구나. 예를 들어서 고양이 그림이 있는데 커다란 그 샌들 있잖아요. 그 고양이가 그 두 개 샌들에다가 앞발 두 개를 집어넣어. 그러면서 doesn't fit me 뭐 이러면서 그런 그 카툰 같은 게 이제 웹사이트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경우를 이제 밈이라 그러거든요. 밈이라 그래요. 그 이제 웹사이트 인터넷에 떠다니는
유행어 아니면 이제 유머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죠. 그 젊은이들하고 대화가 되려고 저 미국 애들을 좀 캐치업하려면 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미국도 이제 뭐 그 지역적으로 그렇게 커다란 차이는 없지만 슬랭, 속어 같은 거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뉴욕 에리어에 가면은 mad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last night's party was mad fun, 그 굉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표현을 뉴욕 지역에서는 mad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뉴잉글랜드에 가면은 wicked라는 말을 써요. The clam chowder, chowder is wicked good, very good이라는 말이죠. wicked good. 그래가지고 almost as good as my mom's. 그 다음에 헬라도 대단하다는 뜻인데 Pacific Northwest, 그 서부 북쪽, 오레곤, 시애틀 뭐 이런 쪽에 그런 데는 이제 헬라라는 말을 써가지고 I'm hella thirsty, I'm very thirsty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 헬라는 very 혹은 a lot of, 그 지방에서 쓰는 그런 속어, 슬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쪽을 여행하시면은 내가 이런 말이 나오면 알아들어야 된다. 내가 쓰진 못해도 알아들어야죠. 두 번 이제 연속인데요. 샌드위치 이렇게 커다란 브레드에다 이렇게 싸서 주는 거, 그런 걸 보면은 필라델피아에서는 호기라고 그러고 뉴욕에서는 히로, 그 다음에 뉴잉글랜드 가면 그라인더, 메인에 가면 이탈리안, 뉴올린즈 가면 포보이, 그 다음에 내셔널와이드로 통용되는 거는 이제 서브머린 샌드위치에서 서브이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보통 이제 쓰이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시는 그 드링크도 말이죠. 웨스트는 로드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 오레곤 이쪽 가면은 이제 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우스 웨스트 가면은 소다라고 그러고, 사우스에 가면은 콕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용어로 이제 마운틴듀, 닥터 페퍼, 펩시 뭐 이런. 그래서 그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속어나 슬랭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이제 미국 사회가 뭐 바쁘다 보니까 언제 뭐 이렇게 편안하게 토속 주저앉아가지고 뭐 먹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하는 게 뭐냐면 on the move, 항상 움직여, on the move. 그 다음에 water to go, 항상 to go를 이제 싸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pace of life인데요. 캘리포니아는 생활 속도가 좀 슬로우하답니다. 그 pace of life가 슬로우한데, 동부지방에 오면은 이 fast, 굉장히 fast 해가지고 싫대. 그래가지고 한 젊은 부부가 덴티스트인데 와서 애를 키우다가, 내가 이렇게 fast pace 있는 동부지방에서 애들 키우면 이거는 나이트메어라고 서부지방으로 가겠대. They're too fast. 애들한테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부하고 동부가 그 사는 속도가 그렇게 달라요. 굉장히 그 경쟁이 좀 심하고, 동부지방이.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윈도에서 픽업해가지고 간다든가 이러는데, 저도 요번에 이제 처음 이제 픽업했는데 드라이브 스루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스루에서 픽업해가지고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표현이 sky is the limit. 그건 뭐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한계가 없다는 거죠. 이제 걸프렌드가 와가지고 뭐 해달라고 그러면 sky is the limit. 네가 원하는 데 다 해주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sky is the limit.
여덟 번째는 이제 땅이 크고 자동차에서 도로 여행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뉴욕에서 LA까지는 4,500km, 뉴올리언스에서 시카고까지는 1,500km, 시애틀에서 마이애미까지 5,300km, 이렇게 먼 거리인데, 이제 이런데 이제 자동차 여행을 하기 위해서 플래닝을 하잖아요. 지도 펴놓고서 이제 어디를 들려서 이제 그런 그 감각이 있어야 된다. 미국 살려면은. 그래서 그 도로 여행에 대한 이제 솜씨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아홉 번째는 이제 미국이 발명의 나라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에서 이제 하다못해 그 우리 쓰는 렌치라든가 서스펜션 브리지, 리프레저레이터, 모스 코드, 베이스볼, 이거 다 미국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GPS도 미국서 했고, MRI 사진 찍는 거, 모바일 폰도 그렇고, 보이스메일도 그렇고, 저기 힙합, 랩, 스페이스 셔틀, 인터넷, 이런 게 다 미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엄청 많죠. 그럼 이게 왜 이게 가능했느냐? 그걸 보면은 크레이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용인하는 거죠. 그 프리덤을 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로요. 한국에서 어떤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미국은 열린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청일력도 나오고 발전한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하이스쿨이나 이런 데서 열린 교육을 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뭐냐면 애들이 3살, 4살, 5살 이렇게 자라면서 자기 방이 있잖아요. 그럼 크레연도 주고 종이도 주고 다 그럼 이제 그림도 그리고 뭐 낙서도 하고 막 하는데 벽에다가 저기 크레연으로 막 그리고 막 선 긋고 막 해도 부모네들은 놔둔다고요. 한국 보는 거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때리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창의력을 억누르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걸 내버려둬.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게 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열린 교육, 미국의 창의력은 어린아이, 3살, 4살, 5살의 그 방에서부터 시작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린애들이 자라면서 자꾸 무슨 제약을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이게 돼요.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철이 들면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미국이 그 창의력이 많이 나오는 그게 그런 거죠. 이제 그거와 연결돼 가지고 개성을 이제 굉장히 존중시켜 주는 거죠. 이제 인디비주얼리티.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 개인의 그 개성을 살려주고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를 이렇게 장려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단점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 굉장히 장려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숙지하시고 손자 손녀들한테 노라는 말을 가능하면 적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왜 제가 그랬죠. Be hungry in learning. 그거 하나 픽업해 가시라는 거 또 하나 있다면은 여기 embrace diversity. 다양성을 포용하고 새 언어를 하나 배우시라. 스페니쉬를 배우셔도 좋고 뭐 무슨 미국이 그 인종이 많고 배울 기회도 많고 그 언어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잡아가지고 내가 스페니쉬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시면은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런 점. 그래서 요 10가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사람들이 우리 이민자들한테 바라는 그 10가지 항목들, 그걸 숙지하시면은
미국 사회, 미국 사람에 가까이 간다. 많이 닮아갈 수 있다. 동화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